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라는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빨간색 폴라를 또 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폴라. 크리스마스. 아하. 오늘 노래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all of you. 또 이미 신청하고 Just 오셨습니까? you가 아니라 네. all of you. 지난주에 엄청 긴 노래를 또 신청하고 가셨죠. 척크맨지원의 Feel So Good 다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쉽네요. 이거 진짜 청취자분들께서 네. 좀 우울하시고 답답하실 때 이거 들어보시면 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그 악기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2달 만에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중간에 뭐요? 기타? 아니요 트럼펫 트럼펫. 죄송합니다. 했는데 네. 그 중간에 보면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그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건데 이 트럼펫이 쫙 치고 나가면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주저하지 않는 포기, 망설이지 않는 선택, 그게 목돈을 지켜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 우리 척맨지니온의 이야기까지 네. 함께 해주시면서. 진짜 우울하실 때 좋은 노래 한 곡만 가지고 있어도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고 오늘 이거 잠깐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이거 보이세요? 네네네. 예, 마스크요. 예, 저희가 마스크. SBS에 예.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 마스크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예. 왜냐하면 이거 아니 좋아요. 예, PPL인데 이건 네. 당연히 이 공짜로 SBS에서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의원이 네네. 신청곡도 하면서 오늘의 신청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고 네, 척크맨지온의 Feel So Good를 꼭 들어라. 네네.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지난주 좀 꽤 이번 주에 우울했거든요. 그랬었구나. 우울했었는데 영화 한 편을 제가 진짜. 월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멋지지. 아세요? 마지막에 예, 그걸 또 이렇게 보면서 네네.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셨더라도 한번 다시 보니까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로 제가 이제 떠납니다. 저도 갑니다. 김선영님, 승재현님 아재 개그 할 때 소장님이 대답 못하시는 건 너무 웃겨요. 오디오가 비워요. 크크크 하셨는데 저랑 좀 다르죠 코드가. 저는 이미 어떤 아재 개그는 완전히 떠난. 저는 뭐 2030가 저는 됩니다. 진짜? 네, 티키타카가. 오케이. 오늘 제가 2030의 연기를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이수정님도 오늘의 승의원님의 연기력을 기대한다고.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2030식 연기력과 알겠습니다. 개그 기대하면서 네. 연기자 꿈도 키웠고요. 우리 승재현 의원이 네네. 또 뮤지션 실제 작사도 하면서 어쨌든 아티스트로서의 어린 시절의 꿈을 키웠었습니다. 승재현 의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형사정책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의 숙신살건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했죠. 오늘은 어떤 사건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그 어떤 사이트가 딱 있는데 이 사이트가 가상화폐 사이트예요. 이 부분은 그냥 목소리 키우셔도 돼요. 안 돼요. 이게 가상화폐 사이트 있다는 게 뭐 대단해요. 이게 진짜 멋졌다니까. 네. 딱 갔는데 네. 이게 외국에 있는 가상화폐소 이름을 도용해서 거래소를 열고 음. 홍보 영상으로 하나가 딱 뜨는데 네. 이 홍보 영상에 나왔던 분이 모델 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25억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전 사례 자신의. 자신의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면 암호화폐, 지금 암호화폐가 조금 힘든 시기인데 저는 반드시 모멘텀을 짚고 올라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갑자기 승재현 예. 의원이 지금 암호화폐까지 시화까지 합니까 지금? 아니 암호화폐로 네?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예. 본인이 좀 투자하는 건 투자하는 거고요. 일단은 예. 청취자 여러분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하시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암호화폐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가짜 홍보 영상을 띄워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요. 사기 액수가 얼마입니까? 550억. 그리고 큰데? 그 피해자는 1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네.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특경가법이라 그러죠. 네. 이게 5억에서 50억, 5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형까지 나오는데 특가법. 예, 특경법. 네, 특경법. 예, 특경법. 특정 경제 범죄 가중 등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으로 사기로 이 사람들을 이제 간부급 9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했는데요. 과거에는 특경법이 걸리더라도 형이 굉장히 낮았는데 요새는 그냥 무기징역이 그냥 바로바로 때리고 또 30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옛날과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사기 처벌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가상화폐 가짜죠. 그 네네네. 사이트에 성공한 어떤 사례 영상이 뜨는데 네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산뜻하고 그럼요. 많은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돈들이 몰린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 영상이? 이게 사실 캐나다 유명 거래소 이름을 도용했어요. 네. 비트바이라는 곳을 이제 도용을 했는데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암호화폐가 아니라 알트코인이라 그래가 이름도 없는 그 암호화폐들이 많잖아요. 네. 한 여성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로 8개월 동안 25억을 벌었다라는 그 홍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계좌 인증했습니까? 네, 계좌 인증까지 다 했는데 이게 그 계좌 인증도 다 거짓이었고, 그렇죠. 네. 예, 25억이던 계좌를 인정하고 8시간마다 이게 또 타임라인까지 만들었어요. 0.5%씩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또 이 여성 탄다는 고급 외제차 그리고 통장 잔액 이런 걸 다 보여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 가짜였고 결국 사기 조직이 고용한 아나운서 지망생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성분 그 모델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알바한 건가요? 그렇죠. 알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네, 일이잖아요. 네, 네. 아니 자기가 0.5%씩 안 올라가고 25억이 아니었고 안 벌었고 자기 차도 아니고 네. 그 계좌도 자기 게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여성도 이 범죄에 가담한 이분도 그럼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처벌받죠? 거죠. 예, 네. 강제로 처벌받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조금 이용해서 이 돈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짜 투자자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원래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예, 유행이니까 그렇게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게 거래 트레이드를 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기계의 생각이다. 야, 바둑을 봐라. 바둑을 두면 사람이 두는 바둑보다 기계가 두는 바둑이 훨씬 더 승률이 높죠. 승률이 높은 거 네. 아니냐. 우리를 믿지 말고 기계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여성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이 이 AI를 통해서 25억을 벌었다.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00명이 구름대같이 몰렸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금액 5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이트 5월 10일 돌연 폐쇄를 했는 거죠. 그렇죠. 다 가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투자금을 100여 개의 2차 대포 계좌로 옮기고 네. 다시 2단계를 거쳐 다른 대포 통장으로 옮긴 후 현금으로 캐시아웃.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머니 런더링을 했는데 현금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FIU나 기타 경찰이 다 추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기소전 보존 몰수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유명 유튜브도 연계돼 있고 네네. 이 25억 번 여성 사례 외에 또 가짜 투자자가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하나 더 사건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진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해요. 아니 요거 아까 전에 그 유튜브 요 부분은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코인도 하지 않고 주식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네.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서 가짜 투자자의 성공 비결을 공개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는데 이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그 가짜 투자자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모델 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촬영에 응했다. 실제로는 코인도 주식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네. 왜냐하면은 이제 유명 재테크
유튜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가짜를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예. 가짜를 통해서 거기서 코인으로 엄청 벌었다라고 벌었다. 하면 많은 대중은 그 원래 있었던 유튜버를 믿으니까 이제 그 사람 눈에 그 들어왔겠죠. 신뢰 효과가 나오는 그 거죠. 모델이 이 가짜 코인 사이트에 또 나오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 맞아요, 승재현 맞아요. 사이트에 나왔던 사람이네. 그럼 신뢰도가 높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장난이죠. 그렇죠. 계속 쌓아서 그 사람의 신뢰의 레퓨테이션에 기대서 투자를 받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적인 사기 수법을 이용했는 거죠. 그걸 깜빡 속겠죠. 그럼요. 아니 뭐 철진 소장님이 쭉쭉쭉 어디 나가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 코인을 통해서 25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유명 유튜버는 그 계좌 확인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계좌를 다 확인하고 그래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는 거죠. 여러분 그 저도 많이 봤어요. 이 영상도 있지만은 막 시계를 막 손에다 이렇게 차고 그런 거 있고요. 유명한 그 막 그 뭐 페라리 막 이런 차 급들에 거기 앞에 막 앉아서 이렇게 핸들 운전하면서 뭐 50억을 벌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그 중에 실존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코인으로 번 분도 계시겠지만 참 이런 어떤 형태로 통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사람들 네. 그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네요. 다음 사건은요. 좀 저희가 지금 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승재현 의원의 지금 실화극장인데 지금 연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자, 사건은요. 이게 진짜 첩보 영화와 유사한 사건인데 네. 지난 9월 서울 중량구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색 긴팔 와이셔츠 차림의 안경, 검은 서류 가방을 든 30대 남성 열차에 탁탁탁탁 올라타는 거예요. 네. 1시간 뒤에 이 남성은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도착했는데 옷은 티셔츠로 갈아입고 네. 검은 서류 가방 대신 백팩을 메고 있었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요? 탈 때는 안경, 서류 가방을 들었는데 내릴 때 보니까 티셔츠와 백팩을 메고 있다. 도대체 안경은 온데간데 없는 이 남성. 5시간 뒤에는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파마한 뒤 갑자기 어디론가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거 본이네요. 본. 제이슨 본이네요. 네, 그렇죠. 제이슨 본. 본이죠. 네. 네. 사실 이게 첩보 영화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보이스피싱의 그 현금을 현금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1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중 한 명인데 7시간 동안 5번의 변장을 했다는 거죠. 이 이유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현금만 사용하고 지하철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탔고 택시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갈아입었는데 네. 광진경찰서 CCTV를 토대로 이 30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2개월 만에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옷 갈아입고 파마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CCTV에서 확인된 그렇죠. 모습이네요. 예.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을 쭉쭉쭉쭉 추적해 보니까 안경 끼고 뭐 기차를 탔는데 내릴 때 보니까 백팩을 메고 있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보니까 파마를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견되는 거죠. 7시간 동안 5번의 변장. 그걸 통해서 마지막 보이스피싱에서 그 돈을 오프라인으로 빼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역할을 이제 이 사람이 한 건데 네네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매번 우리 목돈 지킴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이 금액이 100만 원만 되더라도 우리는 목돈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서민의 입장에서는 목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다음이 더 대박인데 이 7시간에 5번 변장이나 이 친구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요? 그러니까,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여기 이제 대박인데 바깥에서 노크를 합니다. 4번 이렇게 노크를 하면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다른 조직 측인 거예요. 밖에서 똑똑똑한 사람이. 예.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고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한테 그 돈을 수금을 했죠. 예, 수금을 했는 돈을
4번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마지막 또 수금책은 또 모르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 노크 4번에 또 다른 점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결국 다른 조직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데 뭐 소금 피해자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요 한 건에 대해서만 29명의 피해자 그 피해 금액은 11억 원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수금책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7시간에 5번이 아니라 7시간에 10번도 변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마다 한 30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들을 토탈한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되는 피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진짜 피해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에 좀 더 안타까운 결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수금하는 그 수금책들 말이에요. 네네. 거의 알바식으로 이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례를 제 구체적인 사례를 2가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범죄 수법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 혹시 구인 광고 문자가 집에 날아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은 그냥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오전에는 A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오후에는 많죠. B라는 직업을 예, 이제 2가지 예, 직업을 예.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인 광고 문자 딱 지하철에 널상 보는 문구입니다. 주 5일 근무, 20대 이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전당포에서 빚진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돈만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네. 당신이 할 그 어려운 일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돈을 전해주면 그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금책도 범죄 단체 조직제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수금만 했다, 난 이걸 몰랐다 그런 말이 안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네. 항소심 2심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에게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네. 가까스로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수금했는 게 네. 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네. 피해자들이 손해난 금액들이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금액을 이 다 사람이 물어주고. 물어줘야지 집행유예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금책의 문제는 청소년들도 여기 지금 많이 가담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인생 망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남의 그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되지만 이 수금하는 이 범죄는 본인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막 절대악은 또 있는데. 그럼요. 절대악한테 예. 당하는 거니까요. 그 자녀분들한테 이런 거, 돈 예, 전달하는 절대로 거, 안 된다. 예. 송금 업무 이런 거, 네. 수금 업무 하지 말라는 네.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연기를 볼 수가 없었던 또 그런 목돈 지킴 연구소였었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지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